금융권 종이 달력은 이게 집에 벽에 걸어두면 집안에 돈을 불러온다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11월부터 12월 정도 되면은 은행을 방문해서 종이 달력을 구하려는 발길이 여전히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를 통해 돈의 뒷면까지 보는 시간입니다. 왼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에 백화점에 저녁에 6시 이후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가면은 저는 약간 긴장되던데 혹시 이러다가 다 같이 서서 인사하는 그 시간에 내가 여기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 시간에 왜 가죠 사람들이? 네, 엔딩곡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네. 방문을 하시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감 세일을 챙기는 분들이 아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백화점에 고품질 식품을 선호하긴 하지만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저녁 시간에 할인 판매 시간을 노리는 겁니다. 백화점들이 보통 다음 날로 이렇게 넘겨서 판매하기 어려울 때 식품을 경우에는 통상 20에서 뭐 50% 가량 수준으로 할인율을 책정하는데요. 뭐 한 대형 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이 백화점의 오후 6시 이후 이 델리 판매량이 1년 전 대비 한 30%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뭐 보통 6시 이후에는 식품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마감 할인을 겨냥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이 명동 오피스 상권에 위치한 이 백화점은 다른 지점보다 이 마감 할인을 기대하고 찾는 고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퇴근길에 초밥이나 샐러드 이런 거 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건데요. 특히 뭐 주로 밑반찬들이 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마감 세일 때 가면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보니까요. 뭐 연금조림이나 뭐 두부조림 이런 밑반찬들을 4팩에 뭐 12,000원 가량에 뭐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를 보고 기사를 써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내 얘긴데 이 백화점에서 그 시간에 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언제 와도 반찬을 싸게 판다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와도 마감가에 드려요 요런 세일도 있어요? 네, 한 백화점 일부 지점에서 식품관 마감 할인이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지난해 8월부터 선 할인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쿠폰을 미리 구매를 해두면 어느 시간에 와도 이 마감 시간과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건데요. 뭐 백화점 입장에서는 마감 때 말고 낮에도 오셔서 우리 백화점 좀 둘러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매출 상승을 도모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선 할인권을 구매하면 식품관 내에 입점된 브랜드 반찬을 뭐 상시로 3팩에 10,0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할인율은 뭐 최초 판매가 대비 뭐 40%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뭐 저렴하다 보니까 올해 1월에서 11월 매출이 뭐 1년 전과 비교하면 40% 가량 뭐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게시판에 이수현 님도 백화점 말고 대형마트도 저녁 늦게 마감 셀 때 가면 가끔 가는데 해산물, 야채 이런 거 싸게 살 수 있다고. 이 기자님 진짜 백화점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뭐 백화점, 뭐 대형마트 받고 편의점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편의점도 마감 할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편의점 중에서 이제 세븐일레븐이 업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품들을 좀 할인해서 파는 라스트 오더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로 관련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1년 전보다 10% 이상 관련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도시락이나 김밥,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마감 할인 상품을 미리 좀 주문을 하고 편의점에 찾아가는 방식인데 가격이 정가보다 한 30% 가량 할인돼 있어서 이제 고객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고요. 지난 6월부터는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감 상품을 싼 가격에 여러 개 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출시했다고 하고요. 카페에서도 이 마감 할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스타벅스에서 이브닝 푸드 아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저녁 7시 이후에 제조 음료와 함께 뭐 샌드위치, 샐러드 그리고 냉장 브레드 중 하나를 구매하면 이 푸드에
5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해요. 저는 사실 저녁에는 스타벅스를 안 가서 갈 일이 갈 잘 일이 없죠. 없죠. 예, 아침에 네. 이제 눈을 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상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싼 가격에 여러 개 배달받으면 더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카페 갈 것도 이제 스벅 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는 그런 전략 아닌가 좀 그런 생각됩니다. 그래요. 근데 마감 할인은 서로 좋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서로 도움이 됩니까? 네, 뭐 고객 입장에서는 뭐 할인가로 구매하면 지출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업체 측으로는 폐기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줄이고 오히려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폐기하는 물건을 싸게라도 팔면서 추가 수익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가끔 대형마트나 아니면 그 체인형 슈퍼마켓에 밤에 문 닫기 전에 가면 전복 이런 거 되게 싸게 팔 때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호호호 되게 많았어요. 미투 미쓰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업에서 근데 요즘에 달력 받아보신 분 있어요? 저는 없어요. 회사에서도 없던 것 안 같습니다. 만들죠. 회사에서 네. 옛날에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나눠주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너 몇 개 필요하니? 집에 부모님 드리니?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요새는 아예 안 만들잖아요. 근데 없어서 그럴까요? 종이 달력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을 하고 이게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네, 지금 엄청난 품귀 현상을 오.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중고 거래가 된다고 해요. 사실 이게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라 이게 공짜로 주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믿을 수 없어서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특정 중고 카페에만 3개의 글이 새롭게 어제만 해서 올라와 있었는데요. 뭐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금융권 캘린더나 벽걸이 달력이 6개 19,000원에 올라와 이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가가 어느 정도지 하고 좀 찾아보니까 어떤 거는 VIP용 달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 개에 18,000원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한정판이라서 네. 금색으로 붙어 있어요. VIP라고? 제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누가 사지 했는데 이게 다 판매가 다 완료된 거 보니까 누군가는 또 샀다. 진짜요? 좀, 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금융권 종이 달력은 이게 집에 벽에 걸어두면 집안에 돈을 불러온다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11월부터 12월 정도 되면은 은행을 방문해서 종이 달력을 구하려는 발길이 여전히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품귀 현상을 보이는 것은 예전만큼 또 만들지 않아서잖아요. 이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올해 달력 제작 부수는 636만 부 정도입니다. 이게 2019년에는 790만 부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20%가량 줄어들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저희 동네 은행에서도 입구 보면은 달력 없습니다. 이런 게 A4 용지로 출력이 돼서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달력 찾는 분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아예 입구서부터 이렇게 달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준 그런 시중은행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달력이 워낙 찾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은행 직원분들도 1인당 달력 1부, 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3부 이하만 배포해라. 뭐 이런 제한이 있을 정도로 지금 달력을 구해달라라는 민원도 은행원분들도 지금 들어주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전화해도 너 진짜 1억이야? 은행 다니면서 엄마 아빠한테 은행 달력 하나 못 구해주고 진짜 그런가 봐요. 이은주님이 제가 인쇄 업종에 근무하는데 워낙 적게 만들어서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저희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인쇄 업종에 근무하시면 이게 찍다가 남는 것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군요. 김정주님, 요즘은 보험회사에서도 안 줍니다. 보험 들어도 예전에는 달력 주고 얹어서 가계부도 줬었는데 공짜로. 그래요. 요새 이런 거 잘 안 쓰고 안 받고 그렇기는 했던 것 같아요. 박정현님, 약국에서 제약회사 캐릭터 달력 주는데 구하기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한참 지난 거 옛날 달력 이게 높은 가격에 중고 거래가 된다. 날짜 지났잖아요. 네. 이거 어디다 쓰려고요? 날짜가 지나면 쓸 데가 없잖아요. 이면지 말고 쓸 데가. 네, 쓸 데가 없는데 네. 한 또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 삼성 리움미술관이 2012년에 VIP용으로 내놓은 이후한 화백의 바람과 함께 달력 그림이 28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11년 전 달력이 네. 28만 원에 28만 원입니다. 중고 거래가 된다고요? 중고 거래가
근데 이게 달력으로서 가치는 당연히 없겠죠. 이게 근데 10년 전에 중고 달력 가치가 이렇게 큰 이유는 달력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인쇄되어 있는 그림. 아, 달력 그림. 네, 이 그림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이나 이런데 좀 인테리어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좀 차익을 노리는 사람을 겨냥해서 지금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리움 미술관 달력이 예전부터 좀 프리미엄이 붙여서 이게 중고로 좀 거래가 됐다고 해요. 이게 1995년부터 이제 뭐 김한기 작품이라든지 좀 이게 작가 거장의 작품을 한정판 달력으로 이제 출시를 한 이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28만 원에 매물로 나온 이후한 화백의 이 바람과 함께는 그 100% 순면 프랑스산 수제 종이로 만들었다고 해요. VIP용이니까. 그리고 일반 프린트가 아니라 판화 기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달력이 아니라 이 그림으로서도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은 좀 이것들을 좀 사고 파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귀하다 이런 얘기네요. 희소하다. 근데 조 기자님, 네. 이 좋아하는 그림이 담긴 달력을 웃돈을 주고라도 사겠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옛날처럼 좀 넉넉하게 만들면 안 돼요?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종이 달력이 환경 보호에 좀 역행한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최근 은행들도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종이 달력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면 뭐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이는 추세이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건 비용 문제일 텐데 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종이 달력을 찍어내는 비용도 뭐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홍보 효과가 있어서 옛날에는 많이들 찍어서 나눠줬는데 게시판에서 목돈 연구소 달력을 만들어서 나눠주시면 어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각종 돈을 넣어서 돈 들어와라 이렇게. 그래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 기자님, 그리고 광장시장이 뭐 인기 있다, 외국인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 MZ세대가 많이 몰려간다. M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애아버지들이에요. 네. G만 합시다 우리. 제너레이션 G하고 알파 세대들이 광장시장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소위 로컬의 감성을 지닌 뭐 이런 지역 특색이 강한 아이템과 장소를 소비하는 것이 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힙하다. 이렇게 유행하면서 Z세대가 광장시장 등 이렇게 전통시장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SNS만 봐도 이런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 되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실증이 나는데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전통시장이 오히려 색다르다, 힙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많이들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광장시장에는 이 성수동에서 줄 서서 먹는 카페가 들어서고요. 또 이 유명 브랜드의 팝업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이 성수동에서 유명한 카페 어니언이 지난해 광장시장의 모퉁이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뭐 히플의 성지, 트렌드의 대표 주자가 전통시장을 택했다는 점 때문이고요. 이 외에도 뭐 친환경 소재 가방 브랜드인 플리츠 마마도 여기에 워낙 외국인들이랑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이 가방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을 광장시장에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광장시장 내에 쇼품샵도 많이 들어서고 그리고 인생 네컷 찍는 이런 사진관도 들어서면서 요즘에는 이 Z세대 사이에서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꼽힌다고 합니다. 와, 광장시장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 낮에도 그쵸? 네. 깃발 들고 오는 그 관광객도 너무 많고 떡볶이 먹어봤어요. 거기 무를 잔뜩 넣고 만들어주시는 설탕 대신 무가 들어간 그거 한번 먹으려면 줄을 한 30분 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상품, 서비스 이런 걸 일컫는 신조어도 생겼죠? 네, 로코노미인데요. 로코? 네, 로컬. 네, 이름이 로컬. 괜찮은데요? 네, 로컬의 지역을 뜻하는 로컬과 이코노미 경제의 그 뜻하는 이코노미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로코노미는 지역의 특산물이나 뭐 지역적 특색을 담은 제품을 생산하고 뭐 소비하고 이렇게 지역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뭐 당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해외 여행길이 막혔잖아요. 이때 이제 국내 여행이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좀 급부상했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지역 가치가 담긴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트렌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코노미 현상 이게 식품으로도 확대된다고 하는데 지역명을 딴 음식들이 인기가 있어요. 네, 요즘에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맥도날드가 7월에 출시한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이게 굉장히 히트였거든요. 이래서 7월에 한정판으로만 이제 출시됐었는데 소비자들이 맛있다고 다시 요구를 하면서 9월에 잠깐 다시 재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맥도날드가 이 버거를 출시하기 위해서 100톤에 이르는 진도 대파를 이제 구매하는 등 또 광고에서도 이제 그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을 좀 홍보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 기여의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진도군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브 가이즈도 이제 강원도 평창 햇감자로 만든 감자튀김이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네.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의 일부 매장에서만 파는 제주 마음 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구매할 수가 없고 이 제주 특산물인 우도 땅콩을 이용을 해서 만든 그런 샌드인데 이게 이제 로컬에서만 판매될 수 있는 건데요. 누적 판매량이 5천만 개를 넘어서 지금 뭐 제주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마치 뭔가 이 지역 특산물처럼 맞아요. 예,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거 서울로 오기 전에 공항에서 줄 서서 사고 예약했다가 사고 특정 맛은 미리 예약 안 하면 매진되고 그래요. 맥도날드에서 요거 가지고도 굉장히 마케팅으로 톡톡한 효과를 봤는데 조 기자님 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어떤 지역 이름을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기업들도 이렇게 지역이 가지는 뭐 상징성이라던가 특산물을 활용하면 뭐 히트 상품을 만들기 쉽기 때문일 거고요. 또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도 사례처럼 이렇게 대파를 활용하면 뭐 지역 농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도 좋고요. 특히 예전에는 그냥 상생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면 최근에는 뭐 지역 농산물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면서 인기가 좋다 보니까 협업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지가 좀 좋아진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광수 기자님. 네. 요즘에 요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자, 국내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줄고 있는데 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 가짜 뉴스 그리고 사기 광고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로맨스 스캠의 온상지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죠. 최근에 약간 이 사기 트렌드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이나 재테크 전문가로 이제 본인을 소개를 하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 방지 플랫폼 더치트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진 사기 피해가 2019년보다 2022년이 약 3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본인의 아이나 가족 사진, 물론 도용된 거겠죠. 그쵸. 이런 고급 차량 사진들을 올려놓는데 100% 사기라고 합니다. 이 프로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걸어놓는데 이 오픈 채팅에 접속해 대화를 하면은 1대1 대화로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에서는 불법 정보를 공유하면 즉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대1 대화로 유도를 하고 투자를 하면은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에 손실이 나면은 내가 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 수익금을 빼려고 하면은 너무 돈이 작아서 뺄 수가 없다. 돈을 더 달라. 아이고. 이 시스템상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가짜 뉴스의 또 온상지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치 영역까지도 이제 광고를 허용하면서 지인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들어가는 건데 뭔가 광고나 뭐 정치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돈이 적어서 인출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4001번님 사기 광고 너무 많아요. 8974님 박연민 소장님 사칭한 투자방도 SNS에서 봤어요. 저도 봤어요. 저도 지난 주말에도 제보를 받았는데 야 저는 텔레그램 안 씁니다. 텔레그램에서 제가 무슨 문자 강의를 한다고 심지어 저랑 한문도 교수님이 콜라보 강의를 한다며 오프라인 강의 예정까지 하고 있던데 100% 사기입니다. 그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조 기자님 이런 네. 와중에 유료 구독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최근에는 해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인증 배지 유료 구독 서비스 이것이 메타
베리파이드인데 이것을 한국에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용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지금 유명인들 이렇게 사진 옆에 보면은 파란색 배지가 있는데 이게 이 구독형 유료 서비스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 실제 본인 이름이 확인되면은 이 배지를 주는데 이 배지를 다는데 월 22,000원을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용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벌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내가 나를 인증하는데 왜 돈이 내야 하냐 뭐 이런 의견이 있기도 하고요. 뭐 반면 메타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계정의 진위성을 증명을 해서 뭐 플랫폼 내 입지를 키워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플랫폼에서 기승하고 있는 이런 사칭 광고나 사기에 대해서 어떤 이 플랫폼에서 방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돈을 내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라 이렇게 장사에 활용하고 있는 셈이라서 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창과 방패를 함께 파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내가 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 팔게요. 이런 거잖아요. 올해 AI가 기세등등하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올해의 단어로 꼽힌 게 오센틱이었잖아요. 진짜. 진정성, 진짜. 가짜가 하도 판치는 세상이라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그 프로필 링크로 유도를 해서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가 하겠죠. 그 왜 남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